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의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 말 듣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뭐, 술 좀 마셔서 그런가?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 술을 안 마시는 분들도 지방간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지방간, 오늘은 이 지방간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까지 알기 쉽게 재미있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간 지킴이가 알려주는 지방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방간이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한 간은 지방을 5% 미만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수치를 넘어서 간세포 사이에 지방 방울들이 하나둘씩 끼어들기 시작하면 바로 지방 간어패틱 스테이토시스로 진단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깨끗해야 할 간에 기름때가 잔뜩 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간 기능 저하와 함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이건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는 분들에게 생기는 지방간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지방산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산 산화는 억제하면서 간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는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방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입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요즘처럼 서구화된 식단과 활동량이 줄어든 생활 습관 때문에 특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운동 부족, 탄수화물 과다 섭취, 그리고 이로 인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살이 찌면 간도 함께 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에도 비만이 오는 거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순 지방간에서 멈추지 않고 일부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로 진행되어 간 섬유화, 간경변증, 심지어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지방간이 생기기 쉬울까요? 만약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수도 있으니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째, 과식이나 단 음식, 기름진 튀김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 맛있는 건 왜 이렇게 간에 안 좋은 걸까요? 특히 설탕, 액상과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가공식품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되기 쉽습니다. 셋째,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한 분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죠. 활동량이 적으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고 이는 고스란히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폭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 배 둘레가 늘어났다면 내장 지방이 많다는 증거인데, 내장 지방은 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간에도 지방이 쌓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섯째, 고지혈증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질환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간에서 지방 합성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는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지방간 위험군에 속해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방 대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은 간에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만들고 결국 간에 염증을 유발해서 지방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섬유화를 거쳐 무시무시한 간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단순히 지방이 쌓인 것을 넘어 간 기능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냥 두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지방간의 증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방간은 초기에는 거의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침묵의 장기라는 간의 별명처럼 지방간 역시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거나 혈액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 ALT, AST 등가 높게 나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른쪽 윗배에 뭔가 묵직한 느낌 혹은 불쾌감 정도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만으로 지방간을 명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증상조차도 다른 피로나 소화불량 증상과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간과하기 일쑤죠.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비만이거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빠뜨리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간을 지키는데 가장 확실하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대사, 면역 등 500가지가 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방간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행히도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핵심은 바로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약물 치료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라는 거죠. 어떤 약물도 생활습관 개선만큼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식습관 개선부터 살펴볼게요. 탄수화물, 특히 설탕, 액상과당, 흰쌀,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러한 당류는 간에서 쉽게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채소는 포만감을 주고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막아주며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요. 가능하면 집에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운동 습관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주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여러분이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운동은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금주와 체중 조절입니다. 술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니 가능한 한 금주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알코올은 간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므로 지방간 환자에게 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단 5%에서 10%만 줄여도 간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하니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체중 감량은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노력 외에 지방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꿀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커피 한 잔에 도움이 있습니다. 적당한 커피 섭취, 즉 하루 2잔 이내의 블랙커피는 간 효소 수치를 낮추고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커피 속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간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 잔뜩 들어간 달달한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같은 블랙커피가 좋겠죠? 둘째, 밤늦은 야식은 절대 금지. 우리 간은 밤에 쉬면서 회복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간이 밤새도록 소화하고 해독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지방 축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어요. 간을 위해 야식은 참아주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 마치고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간에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보조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간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보다는 검증된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방간은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충분히 건강한 간을 되찾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오늘부터라도 한 숟가락 덜 먹기 하루 20분, 걷기 같은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간에게 소중한 휴식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간이 맑아지면 몸 전체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간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해시태그 지방간, 해시태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해시태그 간 건강, 해시태그 건강정보, 해시태그 생활습관 개선, 해시태그 간지킴이, 해시태그 건강 블로그, 해시태그 간 기능, 해시태그 지방 간염, 해시태그 간경화, 해시태그 건강검진, 해시태그 식단관리, 해시태그 운동의 중요성, 해시태그 금주, 해시태그 체중 감량. 이번에는 지방간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방간은 약보다 식습관이 가장 큰 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간에 지방이 쌓이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답니다. 지금부터 지방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꼭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드릴 겸 여러분의 간 건강 식탁에서부터 시작해봅시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간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양소와 식단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간에 좋은 음식 베스트 6가지입니다. 첫째, 두부와 콩류입니다. 단백질은 간세포 재생을 돕는 필수 영양소예요. 특히 두부, 검은콩, 강낭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 함량이 낮아서 간에 부담 없이 섭취하기 아주 좋죠.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 함량이 낮아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한 끼의 두부 반모 혹은 삶은 콩 한 줌 정도를 섭취해보세요. 다양한 콩 요리나 두부 요리를 통해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등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는 간 해독 효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에 볶기보다는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간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간에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산 산화를 촉진하여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단, 구울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주세요.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넷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키노아, 보리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간 건강에 기여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섞어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간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통곡물 시리얼이나 통곡물 빵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좋은 지방, 즉 불포화지방이 많아서 간의 지방산 대사를 돕습니다.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여 간세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니 하루에 한 줌 약 2030지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열량 과다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설탕이나 소금으로 가공된 견과류보다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커피와 녹차입니다. 적당량의 커피, 즉 하루 2잔 이내의 블랙커피는 간 효소 수치를 낮추고 간암 발생 위험까지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은 간 섬유화 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 역시 카테킨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지방 분해를 돕고 간 건강을 지키는 데 유익합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이 듬뿍 들어간 라떼는 잊지 마세요. 간에는 좋지 않습니다. 인공 감미료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방간이 있다면 꼭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간 건강을 위해 이 음식들은 되도록 멀리 해주세요. 첫째,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초콜릿,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우리 간에게는 마치 지방 공장과 같아요.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액상과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분은 지방간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범이므로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튀김류와 포화지방입니다. 치킨, 돈가스, 삼겹살, 그리고 버터나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는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할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지방간이 있다면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찌거나 굽는 조리법을 선택하고 기름 대신 물을 활용하는 등 조리법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요. 가급적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것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라면, 빵, 떡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율이 빨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서 간에서의 지방 합성이 증가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나 면류를 좋아한다면 통밀빵이나 통밀 파스타를 선택하는 등 현명한 대안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할 것도 없이 술입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데 직격탄과 같아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지방산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산 산화는 억제하여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또한 간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미쳐 간염을 유발하고 간 섬유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다면 금주가 곧 치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 한 잔의 술도 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금주하세요. 마무리 한마디. 지방간은 약보다 식습관이 치료제예요. 오늘 저녁 메뉴부터 살짝 바꿔보세요. 하루 3끼 중 한 끼만이라도 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채워도 당신의 간은 금세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톤도 맑아지는 걸 직접 느낄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이 주는 만큼 건강해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